4월 4일자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듯이 월요일 날은 주간 전망이 포함되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상황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한국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앨런 회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의 경우에는 앨런 회장의 마찬가지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반대쪽으로 하락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 및 차익 매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한국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4월에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상승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그 K3년물 국채의 경우에는 110.25에서 110.60, LKTB 3년물 국채의 경우에는 128.80에서 129.70 정도 수준의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보합권 등락이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달러 환율은 1140원에서 1170원 정도의 밴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FMC 회의록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다시 언급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 200 선물은 241.15에서 247.50포인트 정도의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글로벌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이 단칸 지수 부진에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그 일본 시장의 영향을 갖다가 조금 받은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는 일본이 크게 하락하고 중국도 장중에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하였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분기 단칸 지수가 단칸 지수는 비교제가 발표하는 기업 단기 경제 관측 조사에 관련한 기업 심리를 갖다가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지표인 대기업 제조업 업황을 갖다가 판단하는 지수가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6으로 하락하면서 차익 매물이 유입되면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3월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크게 개선된 49.7로 발표되었지만 S&P가 무디스에 이어서 중국의 시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오후 들어서 에너지 업종이 오전에 발표된 제조업 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자,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철강 업종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약세로 하락을 보이는데요. 유럽 시장은 일본 증시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국제유가가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상품 관련 종목 위주로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시켰는데요. 다만 장 막판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인도의 타타스틸이 티센크루프의 유럽 철강 사업부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철강 업종의 상승으로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71, 영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47,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3, 러시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67,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5 수준마다 형성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개선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는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자, 이분이 누구냐면 아람코의 수장입니다. 여기에서 발언이 나는데, 이란이 동결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산유량 동결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와 지금 이란의 마켓쉐어에 관련된 경쟁 자체가 지금 심화되면서 어떤 뭐 유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게 지금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오펙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 자체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민은 그 부분이죠.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그 내수주 위주의 그 경기 방어주 측면으로 가야 되느냐 측면인데,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내수
위주로 해가지고 경기 방어주의 일단 인버스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대략적으로 4월 7일 날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시장이 매개가 발생하면서 이런 흐름이 이끌고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회원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관련된 경제 지표라든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투자 전략 한번 좀 구체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SM 제조업 지표를 갖다 비롯해서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개선들이 상승 전환인데요. 5월 들어서 금융섹터의 경우에는 투자은행의 1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에 상승폭을 확대하였는데 또한 바이오 섹터의 리젠그렌의 임상실험 성공과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이 확대되면서 주가 지수 또한 상승이 확대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시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자,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한번 보겠는데요. 에너지와 자동차 그리고 항공업종을 하락하는데 바이오와 금융, 철강업종을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 특히 파이프라인 등의 원유 서비스 업종이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또한 3월에 자동차 판매 동향에서 판매량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포드와 GM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와 스타우드는 인수합병 계약 체결 후에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이슈 자체에 대한 소멸로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도이치ban크가 항공업종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하였는데 대표적인 항공주들은 다 일단은 하락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리제레논이 임상실험에 성공을 갖다가 바탕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바이오 섹터, 아이스앤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가 2016년 들어서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데 강한 모습을 갖다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여타 바이오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국내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제약사들의 불공정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네럴 의학 쪽으로 시주로 부각이 받는 상황이고 현재 국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제네럴 의학 쪽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도 4월 증시에 제네럴 쪽으로 본다고 되면 바이오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강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거 한 번 더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섹터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호전에 반응하면서 상승하는데요. 다만 에너지 업종이 회사채 보유 규모가 큰 BOA와 웰스파고의 상승은 제한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유가 자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채권, 그러니까 원유나 시추업체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발행했던 하이브리드 채권 자체의 부실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금융주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하이브리드 채권 관련된 리스크 자체를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지표인 ISM 관련돼 가지고 내용 좀 살펴본다고 하면요. 전반적인 제조업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관련된 내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된 3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동어 고용자 수는 전월 24만 5천 건보다 둔화된 21만 5천 건을 그쳤는데요. 실업률은 5%로 상승했지만 고용 참여율이 전월 62.9%보다 증가한 63%로 발표됐기 때문에 나타낸 현상으로 일단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에는 전월 마이너스 0.1보다 개선된 플러스 0.3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주간 노동시간은 전월과 같은 34.4시간이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은 시간당 임금 개선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3월의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 49.5를 크게 상회한 51.8로 발표가 되었는데 세부 항목으로는 신규 주문이 전월 51.5를 크게 상회한 58.3으로 발표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가격 지수 또한 전월 38.5보다 크게 개선된 51.5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고용지표는 전월 48.5보다 부진한 48.1로 발표되었는데, 그리고 미시간대 3월 소비심리 지수의 확정치가 전월 91.7보다 둔화된 91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는 예비치가 90으로 이미 시장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90보다는 개선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건설 지출도 발표가 되었는데 2월 건설 지출 경우에는 전월 2.1%보다 크게 부진한 0.5%로 감소로 발표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갖다가 살펴본다고 그러면 비주거용 건설 지출이 1.3% 감소했고 정부 지출 또한 1.7% 감소했는데, 반면 그 주거용 건설 지출은 오히려 0.9%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를 갖다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주택시장의 개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국 자체의 고용률이 안정화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측면 자체는, 특히 그러니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주택이나 건설 쪽 상황 자체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자체에 대한 논리를 갖다가 그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지난번 0.6%보다 상승한 0.7% 발표되었는데요. 이를 감안하게 되면 이날 그 발표된 대부분 경제지표가 개선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6월의 금리 인상설 자체에 대해 가지고 더더욱 논리적으로 더 포함시키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월에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경우에는 따뜻한 날씨와 저금리로 인한 자동차 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한 159만 5,483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예상치가 같다 우선적으로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GM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이 증가해가지고 포드도 비록 8.4% 그리고 클라이슬러도 8.9%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을 하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GM의 경우에는 렌탈 차량이 33%나 급감하면서 소폭 증가를 거쳤는데요. 일본차의 경우에도 토요타는 1.1% 감소했지만 혼다가 7.1%, 그리고 닛산이 8.9% 증가했고, 유럽차의 경우에는 배기가스 문제 후보가 폭스바겐이 7%, 그리고 BMW가 10.7% 감소했습니다. 한국차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0.8, 그리고 기아차가 3.7 증가를 거쳤는데, 특히 마켓쉐어가 전년 동기 8.7보다 감소한 8.4에 거쳤다는 부분 자체가 좀 문제시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SUV 차량 위주였기 때문에 일단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밸류체인스에서는 기아차에 대해서는 지금 멕시코 그 정부와의 문제로 인해서 멕시코 공장 자체가 현재 그 준공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차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멕시코 쪽 그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가 그 현대차보다 일단 SUV 관련된 라인업이 좋습니다. 그 신차 관련된 4월에 그 신차 관련된 이슈가 원점돼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은 기아차를 갖다 탑픽 좀 보고 기아차를 갖다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뭐 아무래도 대표 종목이긴 하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이슈 모멘텀을 갖다가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기아차가 오히려 낫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상품위 FX 시장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유가가 4%의 하락이 나오는데, 달러 지수는 그 경제지표 개선에 성장하겠지만 4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개선한 점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차 하락하는 등의 그 변화가 컸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자가 그 이란의 동결 합의에 이란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산유럽 동결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영향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또 중요한 건 달러엔이 하락한 점도 달러 지수의 하락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개선을 인한 주가지수 상승에 하락했는데 특히 결혼 시즌 인도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의 2 가량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가게 하락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3월 달에 그 인도가 워낙에 금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요 부분 자체가 항상 그 금시장하고 연결되는데, 인도도 이제는 그 결혼 시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을 갖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 정부 차원에서 좀 자제를 했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일단은 금 가격 하락의 요인이고, 그리고 비철금수의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하락 여파로 인한 투자 심리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곡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발표된 곡물 파종 예상 보고서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다만 밀의 경우에 남부지방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으로 상승이 제한되었고요. 전일 4% 넘게 하락했던 옥수수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양호한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보고서 발표를 상승하게 됐지만 4월에 FMC에서 금리 결정을 할 정도로 그 대단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하락 전환하게 되는데요. CME 금리 선물의 경우에도 그 패드워치라고 하는데요. CME 금리 선물, 그 패드워치 또한 4월 그 금리 인상 가능성 4.6%에 그치겠다는 것도 국채 금리의 상승을 제한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4월 금리 인상 자체는 일부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단기성 그러니까 악재로서 부각된 바는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뭐 곧 소멸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부터 해서 조금 그 이번 주 전망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년물의 경우에 채권 3년물을 갖다 보면 그 국내의 그러니까 안정자산 선호 심리와 그리고 비안정자산 선호 심리를 갖다 보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건데 채권을 갖다 꼭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채권이 상승하게 되면 일단 주식이 빠집니다. 이 역상관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선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8일 확정된 신임 금통위원들 4명 중에 3명이 비둘기파 성향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당의 한국판 양쪽 언어 주문의 영향으로 국채 선물을 상승하였고요. 앨런 회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상승폭 확대 및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유입되는데요.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지면서 약세 분기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분기말 매수세로 낙폭은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둔화되고 산업센서 호조에 따라 상승폭도 축소되었는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6일에 발표되는 FMC 회의 의사록은 미국의 금리 동결 스탠스를 갖다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서는 특별한 지표 발표가 부재한 상황인데 4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에 금통일 앞두고 수정 경제 전방 하향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상당히 조금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 도비시안 신임 금통위원들과 여당의 발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주 자체가 이번 주에 예, 좋을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또 건설주가 안 좋았으니까. 예, 다만 그 7일에 전현지 연준 의장들의 발언과 8일에 지난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으로 개진했던 에스더 조지의 발언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를 갖다 부각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이 7일하고 8일이 좀 중요한데 미국 현지 시간이니까 국내 시간으로 8일하고 9일 되겠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력 실적 발표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ISM 그 비제조업 지수 역시도 그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다 힘을 주겠으나 금리 인상 이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채 선물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예정된 RBA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수 있는데 RBI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국채 선물은 변동왔다고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28일에 그 미국 핵심 그 지난주 상황부터 보면
28일에 미국의 핵심 PC 가격 지수, 이 부분 자체가 그 결과치는 1.7인데 예상치는 1.78보다 하이에요. 예, 이 부분에 따른 달러와 약세로 달러 환율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29일에 앨런 회장의 비둘기 파진 스탠스에 금리 인상 이슈가 완화되면서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율은 급락이 나온 건데요. 월말 내고 물량까지 이어지면서 1140원대까지 진입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 후반에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이 주식 매도세와 위안화 약세로 반등을 시작했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1일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및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환율은 하락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FOMC 의사록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달러의 약세 메뉴를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FOMC 회의 이후에 연은 총재들의 발언으로 스탠스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53.4에서 54.2로 개선된 흐름을 갖다 보일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그 전현직 연준 의장들의 발언이 금요일에 지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개진했던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그 에스더 조지입니다. 이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재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전자 자녀 시절 발표하고 그 대형 이슈 자체는 일단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금리 인하 이슈가 자극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받을 것을 일단 전망이 됩니다. 유가가 최근 급등세를 뒤로하고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달러 환율의 상승 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 주 초반에 하락 압력이 이어갈 수 있겠는데 이후에 낙폭 축소 및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피 200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장 초반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박스권의 등락을 보인 바 있는데요. 미국의 개인 소득과 그 소비가 그리고 PC 가격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완화됨에 따라서 상승이 더 볼 수 있겠는데, 한국 시간으로 3월 30일에 발표된 앨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차익 매물로 전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고, 유가 하락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승무의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으로 인한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코스피 200 자체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개선세를 보인다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7일에 발표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상향조정이 된 점이 상승 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측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일까지는 일단은 지수가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 자체의 전략은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7일까지 삼성전자가 전쟁시적인 발표가 나오면 좋든 나쁘든 간에 어찌됐건 2분기에는 실적이 하향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구조 논리로 본다면 7일 이후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걸 갖다 관전 포인트로 두는데, 우선은 보수적으로 인버스 전략 자체는 유추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번 주에 몇 가지 좀 더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리비아, 사우디의 경우에는 산유랑 동결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4월 17일 도하 카타르에서 열리는 회담에 참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에서 관련된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와 수반하는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될지 일단 조금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인데요. 오늘 당일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일단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금요일에 코스피가 하락한 점을 반영해서 1.44% 하락했는데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0.29% 하락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 그러니까 1564계약 순매수가 나왔는데요. 속에서 0.85%포인트 상승한 243.40포인트를 마감했는데, 이 부분 자체로 코스피로 그 한 사람이 약 7포인트 상승한 1980포인트 정도 되는 수준이 날 수 있습니다. NDF 달러 환율이 1개월물은 1149.25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서울안시에서 달러 환율이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중국의 신용 등급 그 전망 하향 조정 여파로 인해서 10.75원 상승한 1154.20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 달러 환율은 약 6.5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 한국 증시는 중국이 휴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다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 특히 세부 항목인 신규 주문 개선, 그러니까 전월 51.5와 결과치 58.3은 향후에 한국 그 수출 개선 가능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면 단간지수 둔화로 인한 투자 심리 불안이 지난 주말 3.55%까지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단간지수 급락은 엔화 강세의 기이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비효자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 역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시장 움직임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충분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의 경우에 한국 증시는 일단 우선 금요일 날 하락분도 있고요. 예, 게다가 지금 뭐 LG전자도 뭐 판매 좋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판매 좋았고, 그리고 그 중국 쪽 그 한 업체에서 그 관광객들 있잖아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다시 화장품 쪽도 또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엄청나게 많이 팔았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사후면세점 지금 기사 트립에 보면 그 LIS라는 기업이죠. 사후면세점만. 예,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대 매출이 뭐 하루 만에 났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 영향받으면 화장품 관련된 거 오늘 좀 좋겠죠. 예,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LIS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1997에서 2007포인트 정도의 레인지에서 등락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오늘 시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다행히 또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시장은 좀 안 좋으면 안 좋죠. 그래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의 영향을 미치는 주말에 이슈 부분하고요. 그리고 산업 업종별 스트립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일단 수출의 감소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좋은 영향인데요. 3월에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8.2% 감소로 2월의 YY 기준에서 12.2% 대비해서 감소폭을 축소했습니다. 무선통신기기가 YY 기준에서 19.9% 증가가 이루어졌고요. 선박의 경우에는 28.9% 감소,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도 마이너스 24.2%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수출 증감률 상위 종목은 화장품이 독보적이었는데요. 이 화장품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화장품이 이제 뭐 다시 화장품을 갖다 봐도 되는 시점이죠. 그 화장품이 YY 기준에서 38.7%의 증가를 갖다 보였습니다.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OLED가 5.3% 정도의 증가를 갖다 보였고요. 그리고 그 국가별 증가를 갖다 살펴보면 베트남이 그 13.5% 증가, 그리고 EU가 12.7% 증가, 인도가 11.7% 증가 등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되었습니다. 3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24억 달러 증가를 딱 보였다는 점입니다. 50개월 연속 흑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금액 그 감소 대비해서 수익 금액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중국의 제조업 PMI 기준선이 상회되었는데, 중국의 그 3월 MBS 제조업 PMI는 50.2를 갖다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49.4포인트를 갖다 큰 폭의 상향한 바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그 1.2포인트 상승했는데
8개월 만에 기준선 50포인트가 딱 상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차이신 제조 PMI가 49.7포인트를 기록해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중국도 이제는 그 경기 회복세 자체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준선 50포인트는 하회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48.3을 갖다가 큰 폭으로 상회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생산 지수 자체가 2.1포인트 그리고 신규 주문이 2.8포인트 등의 증가를 갖다 보이면서 이 부분 자체가 그 실질적인 제조업 지표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에 대한 그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S&P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갖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S&P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제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거고요. AA- 등급을 갖다 유지하였습니다. 그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의 기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산업 구조조정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한 점이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난달 2일에 무디스 역시도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갖다 부정적으로 강조한 바 있는데요. 중국의 정부 부채 증가와 외환보유고 감소 등에 따른 조정을 보입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고점 대비해서 약 8천억 달러가 감소했는데요. 그 2014년 6월에 4조 달러에서 2016년 2월에 3.2조 달러로 일단 감소한 상황입니다. 외환보유액이 일단은 감소한 부분과 그리고 그 구조조정이 완만하다는 게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자체는 금방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인이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의약품 업종도 강세를 갖다 보이는데, 한국 같은 경우 의약품 업종이 강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일단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금요일날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2월 15일 이후에 하락폭이 최대였는데, 외국인의 이거래에 그 마이너스 5,145원 순매도하고 원달러율 단기 하락에 따라서 한차의 실현이 일단 판단됩니다. 뭐 이 부분 자체는 예상했던 부분이죠.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 올려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의약품 업종은 반대로 1.68%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한국바이오협회가 2017년까지 국내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봐왔습니다. 그 대웅제약의 경우에도 110억 규모의 수출 계약도 그 업종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대웅제약이 8.72%, 부강약품이 7.34%, 그리고 제일약품이 5.25 등 갖다 보였습니다. 뭐 부강약품 우리 성장성 모멘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공부해보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중요한 상황 자체는 일단 제약 관련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산업별 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전기전자 쪽 그 뉴스크림입니다. 삼성 갤럭시 S7과 LG G5의 글로벌 진출, 그러니까 수출 효자 되나라는 건데, 더 팩트에서 관련된 그 유료 그 뉴스크립을 갖다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S7과 G5 등 새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수출 부진이 상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제품 모두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므로 수출 부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 G5 역시 점차 수출과 합작할 것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LG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편입 자체를 갖다가 하셔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을 갖다가 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학 종류 쪽 뉴스크림입니다. 화학 종류의 경우에는 중대형 배터리 시장, 테슬라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주문 세도라는 건데, 이 부분은 단톡방에서 그 주말에 뉴스크립으로 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기사를 보여드린 바 있는데, 3월 31일에 미국의 테슬라는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를 갖다 공개하였습니다. 그 1000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선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공개 24시간 만에 11만 대의 주문이 몰린 상황입니다. 인도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하반기로 일단 미뤄졌는데, 그 보급형 테슬라의 재원을 갖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판매 가격은
$35,000. 이게 한 번 충전에 3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44 킬로와트급 차량이 350km고 66kW 차량은 510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44kW 같은 경우에는 1920셀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66kW 같은 경우에는 2880셀 장착되는데요. 우선 배터리 공급 쪽은 일본의 파나소닉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나소닉의 기가 팩토리가 하고 있는 건데, 킬로와트당 대략적으로 $150 수준으로 현재가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건데, 응급처로는 실리콘 그래핀을 갖다 사용해서 충전 용량도 29% 정도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 출시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2017년 전기차 판매 경쟁을 촉발시키고 예상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로 인하면 배터리 생산 업체가 2017년에 외형 성장이 좀 뚜렷해질 것으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관심 갖다가 계속적으로 가지시는 게 옳겠죠. 물론 삼성 SDI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 판도에서는 아예 LG 그룹,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면 LG 화학을 갖다가 빼놓고 이야기 안 됩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판매가 잘 됐다는 이야기 자체는 국내의 중소형주 몇 개 종목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을 건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산업이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테슬라에 그러니까 공급하고 있는 업체니까. 그리고 하신테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1차 밴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하신테크하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거고, 거기다가 전기차 인프라 확대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올 거니까 ODS 당연히 같이 보시면 되겠고, 몇몇 종목들 이미 언급해 드린 바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 위주로 오늘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기계 건설 쪽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특히 첫 번째 해외 건설 수주 플랫폼이 발족이 됐는데 공정 경쟁이 일단은 확립됐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기사 보고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국내 15개 건설사 및 해외 건설업체 협회 그리고 플랜트 산업협회가 모인 해외 건설 협의체가 발족이 되는데요. 업계 구성원 간의 협업 체계가 만들어서 수주 질서가 확립되고 출혈 경쟁 방지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한 번씩 사장단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갖다가 열 것으로 보이는데, 사우디에 지금 파드힐리 민재발전 입장에서 지금 현재 두산 컨소시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20억 달러 규모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리드지에서 지금 3월 20일 날 보도가 나온 건데, 아직 이 부분 자체가 국내는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두산중공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조만간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예. 20억 달러 규모니까 상당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최근에 재무구조 개선 이루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런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두산 바켓이 이르면 7월에 거래소에 상장 ABC가 왔다 청구한다고 합니다. 최종 상장일은 10월 중순 왔다 일단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GS 건설이 2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추인서를 조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 시한 자체는 4일 12시까지 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점에서 전환사채 발행 썩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쪽 스크립 한번 볼게요. 2016년도 3월 미국 신차 발표 보이는데요. 산업 인센티브 증가세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수요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증가한 159.5만 대가 기록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75,310대, 마켓 시간을 4.7%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58,279대로 판매량도 감소했고 마켓 시어도 감소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자동차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복귀했다는 거고, 판매 증가세 둔화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 속에서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철강금속 관련 리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3월 철강업 PMI가 49.7로 전월 대비해서 0.7 정도 개선이 되는데요. 2015년 11월에 37을 갖다 저점으로 4개월 연속 개선 중인 상황입니다. 생산 및 내수 신규 주문 역시도 11월을 갖다 저점으로 4개월 연속 개선 추세가 나타났는데요. 수출 주문의 경우에는 11월 저점으로 1월까지 개선세가 갖다 나타낸 후에 2월과 3월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 주문 지수의 하락 자체는 실질적으로 중국 철강업체들의 내수 가격 급등에 따라서 내수 출하를 갖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의 철강업체들이 수출료를 감소 시에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다 누릴 수 있다고 일단 사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 관련된 리스크를 한번 보겠는데요. 종합 부동산 관리 부동산 기업으로 KT가 중개법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KT그룹 관계자는요, 자회사인 KT A스테이트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서 중개법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는 KD 리빙이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주택 임대 관리 업체가 임대주택을 갖다 중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KT그룹은 부동산 관련 자회사가 지난 2010년에 설립된 바 있는데요, 이미. 예, 이미 그때 설립된 바 있는데, 부동산 금융하고 자산 관리를 갖다 담당하는, 진짜. 네, KTAMC와 주택 임대 관리를 맡고 있는 KD 리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법인을 갖다가 포함이 되면, 개발과 분양 임대, 그리고 자금 조달과 관리, 임대 관리와 부동산 중개업까지 시공을 제외한 부동산 개발한 모든 과정을 그룹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 부분 자체는 일단 시장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소재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쪽 뉴스 스크립 일단 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K뱅크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요. 대기업이 된 카카오 성장판, 그러니까 조이나라는 기사인데, 계열사 합산 자본금으로 5조 원이 불어난 탓인데, 로엔 인수한 것 때문이죠.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국내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미지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의외죠. 네이버가 미지정인데 오히려 카카오가 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 집단에 그러니까 편입될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제만 공정거래법 등의 20개의 법률을 거쳐서 35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카카오는 현 상황에서 계열사 출자 방식의 투명성 등에서 기존 대기업과는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 지정이 돼도 달라질 게 없다고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카카오뱅크 사업도 나란히 일단 예상이 되는데, 카카오는 지금까지 상호 출자 지원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상 금산분리 조항만 풀리면 인터은행 지분을 갖다 50%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호 출자 제한 규정에 묶이면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분을 갖다 늘리기 쉽지 않게 되는 건데요. 다만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도 은행 지분의 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갖다 추가로 발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지는 일단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또 수혜 받는 거 찾아야죠. 계속적으로 불지평만 봅니다. 혼자서 불지평만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제약바이오 쪽에, 제약바이오 화장품 중에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 대웅 제약 관련된 기사인데요. 대웅이 대만, 말레이시아 의약품 갖다 수출한다. 대웅 제약이 대만에 오리엔트 유로파마사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오션 그 원파마사와 수출 계약이 체결했는데요. 그 오리엔트 유로파마사와는 5년간 70억 규모의 나보타 공급체를 계약을 체결했고 오션 원파마와는 우르사전 그리고 루피어 그리고 페노스탑 등의 5년간 45개의 그 공급 계약을 다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트 유로파마사와는 5년간 70억 규모 그러니까 나보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오션 원파마와 우르사전 그리고 루피어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앞서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화장품 수출이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7% 증가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쪽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아모레지,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바이오랜드 뭐 많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이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레저와 미디어 쪽 뉴스크립 보겠습니다. 3월에 패키지 손객 증가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투어가 25%, 모두 투어가 3%라고 합니다. 하나 투어의 예약률은 4월에 11%, 5월에는 마이너스 1%, 6월에는 플러스 26%이고요. 그리고 그 모두 투어의 계약률은 4월에 플러스 16%, 그리고 5월에는 7%, 6월에는 63% 정도의 증가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5월이 약 비수기고 6월 자체가 성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5월달 사시면 돼요. 5월달. 예, 5월달 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자, 소매 유통, 섬유, 의류 관련된 겁니다. 지금 서울 면세점 수익성 악화로 공항 면세점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이게 흥행에 참패했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 그 공항공사, 그 김포공사 면세사업자 입찰 신청을 마감했지만 업체 참여는 아예 없었습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면세 그 관련 그 법안 자체 개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한국 그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 각각 롯데와 신라가 운영 중인데 최소 임대료가 연간 295, 233억 원입니다. 지난달 30일에 마감된 김해 공항 역시도 아무도 참여를 안 했는데요. 공항 면세점에 대한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도 그렇게 매입 규모 확대를 통한 구매력 강화보다는 단기 불확실성 확대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면세점 시장도 급격히 매력도가 지금 일단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NF가 베네톤 코리아 지분을 갖다가 그 189억 원에 처분했네요. 합작회사로 조인트 벤처 계약 만료에 따른 건데 10만 주 지분율 그 40%를 갖다가 189억 6천만 원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베네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진출 그러니까 100% 지분 확보를 통해서 한국 사람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자, 은행 쪽 뉴스 스크립입니다. 미래에셋이 7일날 대우증권 잔금 갖다 납입했다고 합니다. 통합 그 시너지가 본격화되는 거죠. 미래에셋 그룹이 오는 7일에 대우증권 인수 잔금을 갖다 납부한 뒤에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산업은행에 인수대금 2.3조 원 중에 잔금 90%를 납부한 후에 대우증권 지분 43%를 넘겨받을 예정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도 9,560억을 갖다 조달했고요. 현금과 최대 8천억 원의 차입금을 더해서 인수장을 갖다 마련하는데 사는 자산 운용의 지분 100%를 갖다가 인수가액이 그 600억을 포함해서 패키지에 인수해서 2.38조 원 갖다 투입한다고 합니다. 잔금 납입 이후에 30에서 40명 규모의 통합 추진단을 본격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보험 쪽 관련된 뉴스크립입니다. 작년 실손, 예,
그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고 하는데요. 보험사 비급여 그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기사입니다. 11개 손보사 중에 2015년에 평균 그 손해율이 129.6%로 집계가 되는데요. 지난 2011년에 실손보험 손해율 공시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개 손보사 중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해상인데요. 이 153.9%입니다. 이게 그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이는 비급여 분야를 갖다 조속히 표준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금감원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에 가다한 인상을 유발한 이유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의료 비급여 그 항목 가행진료 문제와 관한 해결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책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손보사의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정부 규제로 인한 구체성 이슈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일정하고 증권사 추천 종목들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포스코 관련 기사가 하나 있네요. 철강 외길, 그러니까 그 포스코의 변신, 리튬으로 승부수라는 건데, 전기차 수요 폭증에 남미 공장 그 9월에 조기 완공한다고 합니다. 창립 48주년 맞아서 사업 다가가는 재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리튬 그 배터리 관련된 부분으로 포스코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홍콩, 대만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예, 청명절 휴장인데요. 그 중국, 홍콩 같은 경우에 청명절 휴장이고, 대만 같은 경우에 어린이날 청명절로 휴장입니다. 이게 제일 크겠죠. 예, 그리고 MIPTV 2016이 되는 개최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하고 영상 콘텐츠 관련된 쇼입니다. 뭐 관련돼 가지고 뭐 레드로바라든지 예, 이런 데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 애니메이션하고 영상 콘텐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엔비디아 그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요즘에 그 GPU VR 때문에 GPU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GPU 기반 컴퓨팅하다 대대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 관련해 가지고는 VR 관련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CN블루가 컴백을 하고요. 뭐 FNC 엔터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요 일정은 크게 없고요. 증권사 심의 추천을 한번 볼게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대한항공 가져가 나왔네요. 여객 수요 호조로 대한항공은 보지 않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 LG 갖고 나왔네요. LG는 개별이익 현금흐름이 5년 만에 성장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지주사보다는 그냥 LG전자를 갖다 보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경쟁 심화에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 발생이 전망된다. 4월 7일까지만 딱 보면 되겠죠. 태양건설 이 부분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태양건설 건설 부분 민간 수주 증가 및 그 연결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한국전력 원재료 가격 하락했다는 실적 개선 전망. 한국전력은 일단 조금 고민돼요. 네, 살짝 고민됩니다. 진짜 고민되고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기술력으로 하이엔드 TV 시장 경쟁력 확보, 이건 괜찮고. 자, 그리고 CJCGV 중국 영화 시장의 성장세를 이어지고 있어서 실적 기대감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철강 2016년 국내 아파트 대규모 신규 분양 영향으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이것도 괜찮은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연우 같은 경우에는 주요 브랜드 업체, 관련해가지고 중국 수요 증가로 견조한 성장 예상된다. 연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요. 그 화장품, 케이스 쪽이니까 계속 좋죠. 계속 좋다고 볼 수 있겠고, 한진칼, 대한항공 실적 개선에 따른 지원법 이익 증가 전망, 이것도 괜찮죠. 뉴트리바이오텍 신규 수주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건강 기능식품 ODM 수혜 전망. 뉴트리바이오텍 이 회사도 굉장히 괜찮아요. 약간 다단계인데, 다단계지만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다단계라도 좋은 거니까.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요, 사마콘덴서하고 한국콜마가 나왔습니다. 사마콘덴서에 대해서요, 자동차의 스마트화 및 전장화에 따른 MLCC 외형 성장 및 이익 나온다가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으로 동사의 성능, 그러니까 그 DC링크 캐팩터가 그 신규 수주에 따른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 사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추천드린 바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뭐 벌써 5%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비중이 낮았다. 글로벌 브랜드양 수출 물량 증가로 2016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수출 비중이 상승이 긍정적이다라고 밝혔고요. 북경콜마 캐파 증설 완료로 중국 그 매출액이 꾸준한 비중 상승이 전망되고 스킨케어, 로션 등의 기초 제품 위주의 그 ODM 확대로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네요. 한국콜마 지금 봐야 될 때 됐죠. 왜냐하면 수출 그 관련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 가지고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그 추천한 종목까지만 볼게요. NH투자증권에서는 LG생활건강을 추천합니다. 화장품 사업 부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부각돼 프레스티지 라인업의 고성장 및 제품군 다각화로 호실적이었다는 전망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부분에 리엔, 그 오가니스트를 주력으로 하는 헤어 바디케어 부분의 고성장과 뉴요커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일단 기대된다고 밝혔네요. 자, 이상 그 모닝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9시 3분입니다. 네, 9시 3분 현재 보면 전기차 섹터가 강하고 일단 뭐 추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 들어갔다 보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새로 봐야 될 때 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현 시점에 매수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유 한번 예, 편입해서 진행 한번 해보시면 오늘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유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테슬라 관련된 뭐 활동 자체도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있으니까 예, 이런 흐름들 잘 타셔가지고 예, 좋은 수익들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